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그 발판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발탁한 것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요, 처음으로 그 속내를 밝혔는데요, 두고 후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되게 된 맨 이제 단초가 되는 것이니까요. 예. 후회가 되죠.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러나 이 반대 의견이 주적으로는 작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욱하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고 자기 제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게 나중에 보면 다 사실로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중에 다 확인이 됐죠. 어쨌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순간이 조금 두고 이제 그 후회가 되죠.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가장 큰 책임은 나에게 있다. 가장 단초가 된 게 내가 윤 대통령을 총장에 발탁한 거니까. 김진욱 대변인, 최근에요, 비명계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가 가장 큰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또 말한 셈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이런 말씀을 참아 오셨는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 이런 원죄론에 대한 부분들 지적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거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두고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나의 책임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그 소회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참 허심탄회한 그런 솔직한 소회를 밝히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가 딱 하나 있었다. 그 이유가 뭐였냐? 다른 3명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만 당시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다른 세간의 평가가 좀 부정적인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점도 아울러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오늘 이 후회한다, 두고 후회한다라는 소회를 밝힌 것이 진심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없이 미안하다. 조국 일가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고 발목 잡기였다. 그 바람에 조국 가족들이 풍비박산이 났다. 정혁진 변호사님, 조국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똑같은 결론이 났는데 그게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직까지도 대법원장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닌가? 또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면 그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범죄를 눈감아 줬을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찍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의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진짜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던 정치 초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의 티끌을 보기 전에 본인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그 원죄는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만 가지고 51%가 되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경쟁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지도 더 넓게 모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바깥에 있는 조국 혁신당도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분열로 그것을 비판하고 자꾸 밀쳐내는 것,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김영주 의원님. 네. 내가 대통령이 될 때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민주당을 확장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단독 지지율만으로 51%가 되냐?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뭐 그 51%가 되냐 안 되냐 보다도 더 그 중요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어떤 뭐 중도층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또 지나치게 무리한 종전선언의 추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권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탓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정권을 내놓은 겁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본인은 나에 있다.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가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권을 영위하지 못했다면 가장 큰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뭐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도 사실은 일정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2차 중에 김경수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명의 활동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태도다 그렇게 봅니다. Thank you.